안녕하세요. 2024 편입나우 아나운서 이수경입니다. 5월 편입나우에서는 기존 영상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 편입나우 초대룸 짜잔! 이번 영상은 대전, 대구, 부산 캠퍼스 직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편입정보 생생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편준생분들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편입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 고민 지금 초대룸에서 100%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5년째 대전에서 학생들을 상경시키고 있는 대전 캠퍼스 한상희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캠퍼스에서 교무 그리고 재학생반 담임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우 대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균이 부산 캠퍼스 대표 아이돌 박지석 대리입니다. 네,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각 캠퍼스를 대표하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인터뷰 전에는 김영편이 캠퍼스가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모두 다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전국에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모였으니까 먼저 각 캠퍼스 자랑 시간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2024학년도 담당하고 계시는 캠퍼스의 합격 실적이 궁금합니다. 대전 캠퍼스의 경우 올해 156건 합격하였습니다. 특히 중앙대의 경우 16건으로 캠퍼스 개설 이후로 가장 많이 중앙대학교로 편입시킨 해였습니다. 대구 캠퍼스는 학점은행제를 병행하여 성균관대를 합격한 사례와 예술대학교 작곡가 출신에서 서강대를 합격한 사례 등 여러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함께 저희 대구 캠퍼스는 올 한 해 총 192건의 합격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산 캠퍼스는 지역권을 대표하는 캠퍼스로서 모든 편입 전형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 최상위권 인문자연 계열 합격생 배출은 물론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의학 계열과 연고대 합격생도 배출하였습니다. 네, 역시 편입은 김영편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 대전, 대구, 부산 캠퍼스에서도 목표대학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인터뷰 오기 전에 이 각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쭉 해봤거든요. 이 대전, 대구, 부산 캠퍼스는 의학대 독학센터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럼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또 의학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모두 케어가 가능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준비를 해도 사실 각 캠퍼스마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캠퍼스는 이렇게 학생들을 관리해준다 하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지방에서 편입영어, 편입수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과연 내가 지방에서 준비해서 서울로 편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편입을 준비합니다.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자습량이 중요하기에 매월 공부 목표와 공부 방향 설정, 공부 습관 등을 체크해주고 캠퍼스 출신의 합격생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며 편입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의학대의 경우 개개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토대로 열심히 준비하기에 그들의 경쟁심을 부추기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추계 관리와 매주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며 경쟁을 통해 공부 흐름이 이어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대 약대 편입 합격생 조교의 복습 텍스트 제작 및 질의응답과 함께 지금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서울대학과는 성실한 출석과 복습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어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 단위 위클리 모의고사를 시행하면서 정답률을 분석하고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강생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무료 특강이나 유료 특강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는 상반기에는 이론을 집중하고 하반기 때는 이론 과정을 복습하면서 기출문제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학대 독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구 캠퍼스 원장님께서 직접 의학대 독학센터 이용생의 정기 모의고사를 관리 감독하십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학습 스케줄과 학습량을 점검하고 출석 관리도 직접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학습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할 수 있도록 현지 약대 출신 조교를 채용해서 점검을 진행합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론과 문제풀이에 대한 문의사항을 해결하고 학습 방향을 꾸준하게 컨설팅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서울권 인문자연 계열의 경우 김영 편입만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과 부산 캠퍼스만의 생활관리, 학습관리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관리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결 전공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교수님과 담임 선생님들의 학습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열 편입은 주요 5대 전형인 필기고사, 공인영어, 전적대 성적, 서류, 면접 모든 영역을 담임 선생님과 수강생 밀착 관리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열 모의고사는 물론 학습 지리 조교를 통한 학습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월 공인영어 성적, 면접, 서류 전형 대비를 점검하며 수강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각 캠퍼스마다 특성이 나타나는 꼼꼼한 관리 방법 간략하게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편입나우는 편입 정보를 아주 정확하고 솔직하게 다루는 인터뷰입니다. 편입 전문가로 여기를 다 대표해서 오신 만큼 저희가 편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편입 정보를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키워드는 총 11개인데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와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신규 상담 질문 탑3, 학점 은행제 병행, 기명 편입 모의고사, 학과 트렌드 탑3, 면접 서류 준비 방법, 의학대 편입 준비, 학교 병행, 새싹 편입 준비생, 제자 이야기, 합격 못해, 응원 한마디 이렇게 11개 키워드를 기준으로 선생님들과 질문할 시간 솔직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상일 대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학원에서 처음 편입에 관한 상담 문의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탑3 질문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오는 만큼 편입 영어, 편입 수학, 의학대 준비 기준으로 좀 나뉠 것 같아요. 한번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입 영어, 편입 수학의 경우 충남대, 충북대 등 지방 각종 국립대 편입과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즉, 공인 영어 편입과 편입 영어, 편입 수학의 차이를 물어보시는데요. 편입 영어, 편입 수학은 공인 영어 편입에 비해 선택지도 많고 최대 서성함까지 높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변수로 작용되는 면접 비중이 없거나 적기에 훨씬 효율적인 선택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토익 점수가 100점 높아도 공인 영어 편입에서는 면접을 못 보면 떨어지는 게 지공부 편입입니다. 그에 비해 편입 영어 편입 수학은 객관적인 필기 점수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상담자분의 전적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합격할 수 있는지 자주 물어보십니다. 편입 영어, 편입 수학은 전적대보단 필기 시험 점수가 매우 중요하기에 전적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전적대 출신의 합격생들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명 편입 서울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의 차이입니다. 대전, 대구, 부산은 서울과 동일한 운영진, 강사진 시스템으로 본사 직원 캠퍼스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커리큘럼, 같은 데이터로 운영됩니다. 서울 수도권 캠퍼스와 차이가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의학대의 경우는 자신의 스펙을 알려주시고 합격 가능한지 여부 및 대학을 물어보시는데요. 먼저 서울이나 면접 평가 비율이 높은 학교면 주로 고스펙의 학생들이 준비하고요. 스펙이 높지 않으면 정형평가, 즉 필기 대학으로 준비하게끔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선수 과목이 없으면 지원이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학급의 선수 과목 유무가 중요하기에 선수 과목이 없으면 학점 운행제를 통해 필요 과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별 전형 방법, 특히 서류 전형 대학의 합격 판단 요소를 궁금해하십니다. 공인영어, 토익 점수 기준으로 980점 이상, GPA 전적대 성적은 100점 만점의 95%인데 대부분은 만점자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필기, 면접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인 만큼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좀 해소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대구에서 오신 김승우 대리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들이 요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방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의 인기가 좀 높지 않을까, 동시에 좀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케어를 도와주나요? 학점은행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점은행제 수강생들 명단을 별도로 확보해서 학점 인정 신청, 수강 일정, 서류 준비 등에 대해서 대구 캠퍼스 원장님께서 직접 1:1 상담으로 점검을 진행해 주십니다. 아울러 김영평생교육원의 정기 상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컨설팅 받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체크해서 2중, 3중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학점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입 영어와 수학은 모든 학생들과 동일하게 출석, 자습 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학점은행제 병행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박지섭 대리님,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영편입에서는 매달 김영편입 모의고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반은 아무래도 이렇게 든든한 담임 선생님들이 계셔서 굉장히 좀 마음이 든든할 것 같고, 또 시험 이후에도 항상 피드백을 굉장히 상담으로 진행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김영편입 모의고사 기준으로 제일 점수가 낮은 학생이 어느 대학교까지 합격을 했는지 그 데이터에 소위 말하는 중간 지점을 굉장히 벗어난 학생들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또 그 외에도 기억에 남을 만한 점수의 학생이 있는지도 스토리가 궁금하거든요. 편입 수학 그 첫 모의고사를 32점으로 시작해서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어서 특히 수학이 노베이스인 학생이었는데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격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합격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학생의 노력을 바로 지켜보며 점차 향상되는 실력을 지켜보며 저 역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학생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어떻게 그 학생을 격려를 해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성적 상담을 할 때 네. 성적이 너무 안 올라서 원장 선생님 그리고 저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께 그 추가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네.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다라고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와 응원을 받으니까 정말 모든 학생들이 편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상일 대리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트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와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문계와 자연계 기준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탑3 학과가 있을까요? 인문계는 예상하셨다시피 경영학과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이 두 학과가 인기가 가장 많고 그 외에는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자연계는 이공 계열이 특히 전자전기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화학공학과가 현재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때는 이제 경영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전학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인기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대학들이 1차에서 필기시험을 보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2차에는 면접과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그리고 전적대 성적 등 기타 요소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대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면접과 서류 준비에 대한 고민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면접과 서류 준비에 대한 대비 과정과 준비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험이 끝날 때까지 면접과 서류 준비를 캠퍼스에서 도와드립니다. 대구 캠퍼스에서는 입시 컨설팅, 대입 자소서, 취업 면접 자소서, 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꼼꼼한 지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개 특강과 1대1 면담을 통해 합격생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구 캠퍼스는 학생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무제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근데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류 준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활동 내역도 없고 뭘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꾸로 생각하라입니다. 편입학 이후 대학 졸업 후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삶을 살고 싶은지,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또 무엇인지 하나쯤은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꾸로 내려오면서 자문을 하다 보면 현재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을 되돌아보고 고민해봐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정답은 우리들 각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유연하게 끌어내는 것은 전문가가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기적인 인터뷰나 상담을 통해 진솔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즉, 거꾸로 생각하라의 의미는
확고한 목표의식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승우 대리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요. 정말 이 목소리만 들어도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합격을 할 수 있는 판가름은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 들으면서 편입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김승우 대리님을 찾아서 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박지섭 대리님께 다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인터뷰 오기 전에 올해 부산 캠퍼스에서 수의학과로 직장을 다니다가 합격을 성공한 학생 인터뷰 사례를 좀 봤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합격을 했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이 핫한 의학대 편입을 지역권 캠퍼스에서 서울권 캠퍼스 못지않게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주셨길래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부산의학대 전문가만의 합격 관리 시스템은 5대 전형 요소를 매월 점검하는 것입니다. 필기 영역의 경우 정규 수업은 물론 무료 특강과 학습 3당이 있으며 학습 조교 3일을 통한 스터디 및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학대 모의고사 및 자체 모의고사를 통해 매월 1, 2회의 모의고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학대 전문가는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매월 수강생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공인영어 성적 목표 점수 달성 여부 및 모의고사 성적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와 면접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서류 전형 설명회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였으며 면접의 경우 매월 2회에 걸쳐 주요 빈출 면접 주제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지 상담을 통한 최종 원서 접수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상일 대리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한상일 대리님은요, 좀 차분함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요. 슬럼프는 사실 매 순간 오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더 아무것도 하기 싫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좀 따뜻한 버전으로 슬럼프 극복 꿀팁을 전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름방학쯤 학생들이 슬럼프를 많이 맞이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상반기 열심히 공부했기에 더운 여름 슬럼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위 시기에 당도하면 먼저 슬럼프라고 인지를 빠르게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내 몸이 힘들 만큼 열심히 달려왔구나라고. 다만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는 새로운 자극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변 수강생 중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을 골라 해당 친구보다 내가 자습량을 높이겠다, 더 일찍 공부 시작하겠다 등 소목표를 잡으시고요. 혹여 공부 집중이 안 된다면 산책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왜 편입을 준비하고 싶었는지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음을 잡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부에 지친 시기면은 먼저 스스로를 칭찬하고 편입 동기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합격생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슬럼프 관련해가지고 많이 질문했는데요. 대부분 답변 첫 번째가 참고 그냥 한다. 두 번째는 산책이나 환기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게 두 번째 답변이 많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독특한 접근법이었어요, 저한테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그런 격려를 들었지만 슬럼프가 온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다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혼자서 슬럼프 왔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분들 찾으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구 남자 김승우 대리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재학생들의 고민이죠. 학교를 병행하면서 이 편입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런 학생들을 많이 보고 관리하신 입장에서 또 커리큘럼이 탄탄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또 시간적으로 제한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응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재학생을 위한 평일 저녁 및 주말 오전 시간에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규 강좌 외에도 강제 자습과 학습 인증 미션 등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수강 신청 기간 때는 담임이 직접 학생들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공강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또는 몇 학점을 신청하면 좋으냐를 시간표 만들 때 같이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핑계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지 않아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어진 공강 시간과 주말, 휴일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학습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태도와 의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학생반 출신 중에서도 서성한 그리고 유수의 인서울대학교들의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해냈습니다. 네, 유튜브라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학교를 병행하면서 좀 처지거나 아니면 슬럼프가 오는 학생들은 김승우 대리님께 가면 멱살 잡고 그냥 따라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정말 이 시간표 짜는 것부터 공부하는 습관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따뜻한 공감의 신이라고 불러주고 싶습니다. 박지섭 대리님 차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1학년이라서 내년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하는 새싹 준비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행학습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편입은 준비 기간이 길수록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편입 준비생들은 처음 시작할 때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학년의 경우 평균 준비 기간보다 길게는 2배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우 유리한 것이고 이를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최상위권 대학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라고 해서 아직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시작한 이점을 살릴 수 없고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1학년 새싹 편입 준비생 친구분들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편입은 길게 할수록 유리한 만큼 얼른 시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공통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을 관리를 하시면서 굉장히 스토리가 많이 쌓이셨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스토리 중에서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한상일 대리님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감사하고 소중한 제자들이라 한 명 뽑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호교부 제자들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4년을 맞춰 올해 대전대에서 건국대 화학과로 합격한 제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3월 첫 산당 때 저에게 공부하는 방법부터 물어봐가지고 플래너 관리를 통해 앉는 훈련부터 시켰던 제자입니다. 월마다 목표, 전략을 설정해주고 중간중간 방황 시절을 잡아주니 차근차근 본인의 공부 방법을 발견하고 끝까지 유지한 제자입니다.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었기에 건국대 화학과는 기대하지 않고 넣어서 되면 좋고 아님 말자 이런 식으로 건국대 화학과를 지원시켰었는데 추가 합격 1시간 전에 합격이 돼가지고 지금 건국대학교 화학과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병행하면서 영어, 수학을 공부했던 재학생 반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마 3시간에서 길면 4시간 정도 잠을 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최대한 3개까지 진행하면서 수강료도 본인이 충당하고 생활비도 본인이 충당하면서 공부를 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휴학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것을 대비해서 3학년을 다니면서 학점도 4.0 이상을 유지하는 등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눈에 보였던 학생이었습니다. 학원에 등원할 때는 양손 가득 카페인 음료를 매일 들고 들어오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힘들지 않아요?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일인데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목숨 걸고 공부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도 여전히 그 얘기를 나누면서 여전히 웃으면서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데스크 앞에 오픈형 자습 공간이 있는데 1년 내내 한결같은 모습으로 준비하여 중앙대학교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데스크 근처에서 공부하기에 그 학생의 모든 일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한결같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보면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꼭 합격하겠다 생각했고 결국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저까지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비단 선생님들만의 스토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차갑게 가보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학생은 절대 합격하기 힘들다 하는 스토리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자세하게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공부 방식이면 절대 합격 못하더라 하는 스토리가 있을까요? 학생들은 시험과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고 데스크에 자주 찾아와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적당한 상담을 통해 공부 흐름을 잡는 것은 도움이 크나 잦은 방문으로 본인 공부 시간을 뺏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21년도에 공부도 열정이 넘쳤고 데스크에서 선생님들과 소통도 열정이 넘쳤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다만 그 친구가 데스크에 틈만 나면 와서 고민과 공부 방법을 토로했습니다. 초시는 결과가 좋지 않아 두 번째로는 학은제 학사까지 추가하며 재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친구는 시작점 저랑 약속 하나 했습니다. 작년 너의 패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올해는 달라야 한다. 데스크 올 생각하지 말고 넌 쥐죽은 듯이 공부해라. 결국 그 친구는 그 약속을 지켰고 현재는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붙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많은 말을 들으면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김승우 대리님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벌써부터 화가 나신 게 제가 눈에 보입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계신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 이 습관들 중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총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방향성 없이 무턱대고 의식의 흐름대로 책을 펴서 복습하는 습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잠이 많고 밤에 수면 시간이 불규칙적인 습관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벌써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 본인의 성적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진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수업도 정말 꾸준히 열심히 듣고 출석률도 정말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자습도 정말 늦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슈가 발생했음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학습 습관을 완전히 개선하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결국 편입학의 재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사연과 공부에 일정이 많은 수강생은 합격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집안 일정으로 의무자습 못합니다. 학교 조별 모임이 있어서 학원 못 갑니다. 아파서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이런 변명이 많으면 성적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편입 공부를 시작했으면 생활의 중심은 편입 공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수강생이 매년 있었고 해당 학생들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편입에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내 얘기가 아닌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분들 찾아서 함께 으쌰으쌰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편입시험까지 몇 개월 정도 남은 거죠? 7, 8개월. 네, 7,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아주 긴 이 8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리고 아직도 편입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오라고 한마디 강력하게 응원의 말씀과 강력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5월, 6월에 포커스를 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6월은 부족한 기초를 다듬고 베이스를 다시 한번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30분 더, 1시간 더 공부하시면 꼭 편입 성공 가능합니다. 학업에 대한 태도가 합격을 좌우합니다. 합격생들의 대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뭐 하나라도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학습에 대한 끈기와 실천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께는 당장 눈앞의 점수와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앞만 보고 가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편입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열심히 버틸 자신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학생도 8개월 기간 동안 충분히 인솔 편입 합격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늦은 시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으면 합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오늘 대전 캠퍼스 한상일 대리님, 대구 캠퍼스 김승우 대리님, 부산 캠퍼스 박지섭 대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성실하고 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응원에 파이팅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에너지를 뿜뿜하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보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 크게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년 편입 화이팅! 앞으로도 편입나우를 통해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입은 중년 편입! 편입은 김영 편입